번지 그냥 쓱 띄어지고 쓱 날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딱 해보면 왜 이렇게 안 띄어져? 다리 벌릴 시간도 없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무섭죠.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근력이 없구나. 내가 몸치라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거 아닙니다.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냥 냅다 뛰는 거, 그냥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력을 다해서 뛰는데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요. 이건 춤 잘 추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거예요. 너무 알죠? 너무 이해해요. 너무 공감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몸은요, 내 몸에 반복적으로 입력된 습관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돼 있어요. 20년, 40년, 60년 이상을 중력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전방으로는 8도, 옆으로는 4도, 뒤로도 4도만 되면 넘어지기 때문에 이 균형 영역 안에서만 안전해 라고 뇌가 반응하는 거죠. 번지는요, 이 탄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탄성력이 더해진 중력 환경이에요. 힘의 방향, 강도가요, 그 위치마다 다 달라요. 앞으로도요, 훨씬 8도 이상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도 훨씬 4도 이상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새로운 힘, 새로운 움직임의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8년 동안 제가 직접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요, 효과가 있었던 4가지 꿀팁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몸통으로 움직여보세요. 번지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요, 몸통이 아니라 다리로, 스텝으로 동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워킹다운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런 동작이 있죠. 이런 동작에서 다리는 가지만 엉덩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밴드를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보폭을 줄이더라도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몸통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엉덩이가 못 따라갔던 것을 오른발 가고요. 왼발 갈 때 상체 세워주고 골반 살짝 말아줄 거예요.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한 발 더 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앞으로 밀어야지 허리가 아치가 되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동작도 안 나오지만 허리 부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난 이걸 엉덩이를 못 밀겠어. 그러면 보폭을 줄이더라도 몸통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주면은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동작, 이런 동작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몸통보다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발이 먼저 나가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하더라도 엉덩이가 뒤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폭을 줄이더라도 오른발, 왼발 왔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밀고 이 동작의 모양을 몸통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밴드를 잘 늘리고 활용하게 되니까요. 첫 번째 이 동작에서도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엉덩이를 밀고 점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고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이 이 밴드를 움직이면서 동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로 방금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요, 발은 많이 갔지만 상체가 많이 나가지 못한 상태에 두 번째 도약을 했기 때문에 점프를 할 때 허리를 과하게 밀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몸통이 구부러진 상태로 복압이 풀린 상태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번지를 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팠어 라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발은 많이 갔지만 몸통이 많이 가지 못하면 이 밴드를 많이 못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SP 포인트까지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도약과 착지를 하게 돼요. 특히 착지. 그렇게 되면은 착지가 뒤로 오면 착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발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쿵 떨어지게 돼요. SP 포인트보다 안쪽에서 떨어지게 되면 발목 부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번지하고 나서 발목이 아파졌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 도약부터 복압을 채우시고 그대로 엉덩이 밀어주면서
이 움직임을 만들어가면 당연히 부상 없이 동작도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동작도 스텝을 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엉덩이를 밀지 못하면요. 실제적으로 이 밴드를 많이 늘리지 않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나 동작 완성도 모두가 떨어지고요. 부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팁, 속도를 2배 느리게 연습해보세요. 초보자일수록 번지를 냅다 뛰거나 매달려서 하는 붕 날아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번지는 탄성에 의존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 탄성 밴드를 컨트롤하는 운동입니다. 덤벨은요, 어디서나 무게가 똑같아요. 여기도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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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이렇겠죠. 그런데 밴드는요, 0부터 늘릴수록 필요한 힘이 커집니다. 그 사이에는 아주 촘촘한 순간순간 변하는 크기와 힘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 몸이 순간순간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속도를 2배 느리게 하면서요, 내 몸이 순간순간을 버티는 것을 연습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속도를 빠르게 해도 부드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했던 다리를 벌리며 점프하는 동작 있잖아요. 자, 이런 동작이 내가 잘 안 돼 라고 하시면 하나, 둘 천천히 나눠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천천히 순간순간 버티면서 동작을 만들어 가볼 거예요. 그럼 속도를 빠르게 해도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번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컨트롤이니까요. 세 번째 팁, 점프 동작은요, 마지막 도약 자세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요, 이 도약 자세를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점프를 뛰기 위해서 도약은 그저 스쳐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브 같은 한 발 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자세와 같은 2발 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프 뛰기 직전 마지막 도약 자세는요, 점프를 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까 다리 벌리는 그런 점프 같은 걸 보면요, 내가 다리 벌리는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에서 이미 무릎이 벌어져 있어야 돼요. 팔도 꼬여져 있습니다. 내가 벌릴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팔과 다리를 꼬아주면서 무릎은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양쪽 팔꿈치도 바깥쪽을 바라보아서 그대로 펴주면 이 큰 대자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약에서 하나, 둘 이 자세가 쾅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선 위로 뜰 거기 때문에 몸통은 사선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최대 앉을 수 있는 만큼 쾅 끌어내려 앉아야 위로 점프가 되겠죠. 그럼 이 자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이 두 번째 도약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동작 중에 피터팬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첫 도약은 진행 방향으로 하지만 두 번째 도약에서는 내가 뛸 방향으로 다 틀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무릎도 바깥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무릎 열고, 자, 이 모양이 정면을 보고 이 모양 딱 만들어져야겠죠. 그 모양이 안 만들어지면 이 자세는 예쁘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항상 두 번째 도약, 그렇죠? 정면으로 갈 때는 하나, 둘, 그렇죠? 텐션업은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동작이 크로스 점프, 둘. 두 번째 도약에서 내가 점프 뛸 모든 준비를 맞춰야 점프 모양도 잘 나올 뿐더러 부상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팁. 하네스와 코드, 장비의 착용과 설치를 확인해 보세요. 골반에 딱 맞게 착용하고 적당한 높이와 강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하네스의 종류라든지 또 개개인의 근골격적 밸런스 때문에 이 하네스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네스를 굉장히 크게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이 하네스가 커진 하네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네스가 내 몸통보다 커버리면요, 내 몸통 여기서부터 여기 내 골반으로 이 텐션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네스를 크게 착용하거나 이게 배까지 올라오도록 착용하시면 당연히 골반, 몸통으로 힘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갈비뼈 부상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서해부 불편함 또는 뭐 여러 가지 장비 설치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이 코드를
굉장히 늘어지게 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낮아서 늘어지거나 너무 높으면요. 제대로 된 동작을 만들 수도 없고 허리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바꿔도요. 안 되던 번지 동작들이 잘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번지는요. 우리가 막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하체 운동일 것 같지만요. 몸통을 주도적으로 쓰면서 저 밴드 그리고 내 몸의 위치, 모양을 컨트롤하는 운동입니다. 번지는 일부러 중력 환경에서 넘어질 것 같은 자세를 만들어서요. 유지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더해 가는 거예요. 각 지점에서 몸의 각도, 몸통의 움직임, 도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초보자와 중급자가 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그랬어요. 코드가 세면 더 잘 뛰어질까 싶어서 세게도 걸어보고요. 힘으로도 뛰어보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탄성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요. 다양한 동작들이 가능해졌고요. 번지가 훨씬 재밌어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냅다 뛴다고 해서 뛰어지지도 않고 발목이나 허리만 아팠다면요. 더 다양한 스킬들을 연습하기 전에 골반을 밀어주고 속도를 2배 늘려서 탄성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도약을 잘 만들어 보세요. 번지 초보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는요. 많은 스킬을 빨리 익혀나가는 것보다는요. 외부의 힘 그리고 내 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연습이 먼저인 겁니다.